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풍수의 동기 가문과 화장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기 가문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매장을 하면 망자가 땅의 기운을 받게 되고 그 기운이 자손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즉 조상의 유해를 따뜻하고 편안한 땅에 안장하면 그 후손도 편안하지만 춥고 험한 땅에서는 자손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기운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라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묘토의 좋고 나쁨에 따라 후손들의 삶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동기가문은 반드시 항상 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묘가 좋을 경우 후손들은 대체로 편안하고 순탄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후손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묘가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는 치열한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인의 노력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추락하는 등 부침이 심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국가고시에서 가산점을 얻고 시작한다면 남들보다 유리할 것은 분명하지만 특혜가 있다 해서 그것을 믿고 소홀히 한다면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보다 나을 것 없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고 시험을 치른다 해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 부분만큼 어려움은 있겠지만 합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동기가문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20년 전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전 국민을 감동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이산가족들의 재회에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50년 전 어린 나이에 헤어져 전혀 다른 환경과 교육 속에서 살았음에도 현재는 남과 북에서 비슷한 처지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8월 16일 상봉입니다. 남한의 삼형제는 모두 교수이고 북한에 있는 형제는 북한 최고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모두 학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은 병실에서 이북의 동생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두 분은 남과 북에서 화가로서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회 얼마 후에 각기 생을 달리합니다. 현역 최고령 탤런트 김영옥 여사의 가족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학교 2학년이던 김영화는 50년 만에 동생들을 만납니다. 가족이 모두 예능적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남북한 가족이 만났는데 총 5명이 남과 북에서 의사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몇몇 가족들의 재회를 보았지만 우연이라 하기에는 예사롭지 않은데 그 무엇인가 그들 가족의 DNA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화장하면 무해무득이라고 알고 있지만 풍수는 망자의 체백뿐 아니라 혼백까지 고려합니다. 다만 동기 가문의 영향은 매장에 비해서는 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의 유학자 택당 이식은 말하기를 요즘은 조상을 섬기는 예법을 소홀히 하면서 조상이 복을 주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하면서 조상에 대한 추모를 정성껏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자식이라도 조상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없으면 감흥이 없고 양자라도 조상을 잘 모시면 혼백의 기운은 양자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동기가문은 조상의 유해뿐 아니라 혼백만으로도 전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조선시대에는 초혼장이 많았습니다. 초혼장이란 망자의 체백이 없는 경우 유품이나 위패로 묘를 조성한 것을 말합니다. 2017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물리학 이론 중에 양자 채쇼 고양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론의 핵심은 실체는 사라져도 그 성질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채쇼 고양이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합니다. 고양이는 앨리스가 가는 곳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나서도 고양이 웃는 모습이 한참 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착안해 2014년 미국과 프랑스 등의 국제 연구진이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화 속 내용입니다. 고양이가 이번엔 아주 서서히 사라졌다. 꼬리 끝부터 시작해서 웃는 모습이 맨 마지막으로 사라졌는데, 웃는 모습은 고양이의 나머지 부분이 다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때 앨리스가 말하기를, 웃음 없는 고양이는 자주 봤지만 고양이 없는 웃음이라니, 태어나서 이렇게 이상한 일은 처음이야 라며 놀라워합니다. 양자 채쇼 고양이 이론과 동기가몽은 실체는 사라져도 그 잔상은 남아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예전엔 미신이라 치부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장면 문화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2020년 국민 의식조사를 보면 88%가 자신의 사후 화장을 꼽았으며 매장은 10%에 불과합니다.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최상류층이거나 혹은 선산이 있는 경우인데, 이 비율 또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매장이 화장보다 유리하다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후관리 편리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협소, 자연환경 보정 등의 순위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지던 매장 문화가 불과 20년 만에 바뀐 것인데, 화장에 의한 장례 문화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정착했습니다. 다만 화장 후 본인 유해 처리에 대해서는 봉안당, 자연장, 산골 순으로 전체 응답자의 87%가 흩뿌리기보다는 안치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적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은 가족들 또한 떠난 가족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봉안 또는 자연장 방식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안은 어떠한 시설에 유해를 안치하는 것으로 봉안당, 납골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연장이란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장사를 지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기저기 흩어진 묘를 한 곳에 모아 자연장으로 조성하는 방식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저 또한 적극 권장하는데, 어설픈 매장으로 인해 망자가 불편한 것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기존 묘와 마찬가지로 조상에 대한 추모의 기회와 공간이 제공됨으로써 한국인의 전통적 효사상과 정서에 부합됩니다. 개인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친척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화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먼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조상의 묘를 한 곳에 취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마치 조상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묘지가 편안한 것보다 불편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이 방법은 망자에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징적인 묘는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보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연장 형태로 조성하면 문중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동기가목 논리상 개인 묘를 쓰는 경우 그 직계 자손만 영향을 받지만 선대묘를 함께 장만한다면 여러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0년 전 가까운 친척인 납골묘를 만들어 조상의 묘를 한 곳으로 이장합니다. 그런데 하필 습기가 많은 곳으로 납골묘의 석재가 늘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납골묘 속 유골함의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당시 그 친척은 칠형제였으나 납골묘 조성 후부터 해마다 한 명씩 사고나 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현재는 칠형제 중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 집안의 우환이 납골묘 때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납골묘 위치가 매우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혹은 산고를 하건 각자의 선택이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식으로든 부모님의 유택을 장만할 때 이왕이면 양지 바르고 경관 좋은 곳을 정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그늘이 져서 춥고 습한 곳이라면 후손들이 성묘를 와도 늘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자들의 입장에서 유택을 정하지 말고 망자의 입장이 되어 망자가 편안한 것을 정하면 망자와 산자가 모두 편안할 것이니 동기감흥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